손목이 입대시켜! 여기부터 무조건 박살낸다. 어떻게든 박살낼 거야! 안녕하세요, 수혜수님. 저는 공익인데 판정관 잘못으로 현역 갔다가 자대 부조리 박살내고 조기 전역 후 다시 공익으로 복무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14살 때 운동을 하다 손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왠지 모르게 다음날부터 괜찮아진 것 같아서, 그러면 안 괜찮은 건데,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만 받고 그러려니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6년 후 어느 남자나 그렇듯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고 정형외과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외과 담당의가 했던 말이, 손목하고 엄지손가락이 이상한데, 그 엄지손가락이 정상한 가동 범위에서 한참 못 미치는데 진료 확인서 같은 소리 없냐? 라고 물어봤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저는 그런 거 안 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담당인은 일단 알겠다고 보낸 다음 이제 마지막 대망의 판정관 앞에 서는데, 판정관이 정확히 그냥 한번 쓱 보더니 괜찮네, 다음 입대시켜! 그렇게 1급이 뛰게 되었고 결국 현역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훈련소에 들어와 훈련을 받는 도중 손목이 다치거나 붓는 등 하지도 않던 고강도 훈련을 받으니 계속 잔병 치료를 하게 되더군요. 당연히 의무실에 가서 최대한 진료를 받고 소대장, 중대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는 등 최대한 어필 아닌 어필을 하였으나, 니 같은 새끼 많이 봐왔다 라는 눈초리일 뿐, 그분들도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겨 결국 정상적으로 모든 훈련을 다 받고 수료 후 자대 배치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자대가 하필 가장 규모가 큰 특수임무 수사대 가칭이에요. 참고로 소대장, 대대장은 안 계시고 공식 보고 체계가 그냥 행보관 중대장 정도 계셨고, 따로 저와 같이 근무하신 분은 군무원인 예비역 대령이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외로 제 군생활의 반은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다름 아닌 신병 신체 검사라고 신병들이 들어오면 지구대 병원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사를 받는 게 있는데, 저는 또 정형외과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이번엔 행군 중이었던 내성 발톱까지 말입니다. 근데 정도가 심각했는지 담당의가 이거 지구대에서는 못하는 수준이고 국군병원으로 가라 라고 해서 다이렉트로가 진료를 받는데, 그쪽 군의관이 하는 말이, 야 이거 내성 발톱 진짜 심한데 뭐 했냐? 당장 이번에 저는 졸지에 자대에서 짐 풀고 밥 한 번 먹고 선임들에게 인사 한 번 하고 자대 생활을 병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원 절차를 밟고 일주일 후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밥을 먹는 도중 제 군생활이 바뀌는 사고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계속 병원 밥을 먹어야 하는데 수술 후 체력이 딸려서인지 숟가락을 계속 떨구거나 못 들게 됩니다. 손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저는 곧바로 퇴근 바로 직전인 군의관님을 붙잡고 제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라고 발광을 하였고, 결국 MRI, CT, 경도 검사 등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엄지 굴곡건 파열, 그러니까 힘줄 파열이라는 거예요. 라는 판정과 함께 군의관님은 신체 검사표를 보여주시더니, 여기 있네, 너는 지금 신체 검사 기준표에 따르면 4급에서 5급 정도겠는데? 야 너 여기 어떻게 왔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든 생각은, 판정관 죽인다! 나 같아도 찾아가지. 마음만 보면 휴가를 써서라도 찾아갈 것 같아, 그 판정관한테. 근데 뭐 죽일 수 있나요? 어쨌든 다음날 바로 중대장님께 이 소식을 보고 드렸고, 헐레벌떡 뛰어오셔서는 군의관님과 상담을 하시고는, 야 들어보고 왔는데 그 의무심이나 현부심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소생의 가능성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손목 수술 받고 재활 불가 판정 받으면 그때 의무심이든 현부심이든 하자 라고 하시더군요. 충분히 납득이 가게 된 저는 내성 발톱 수술로 1, 2주 남짓 입원하는 것을 손목 수술까지 추가하여 4달까지 늘리게 됩니다. 그렇게 4달을 누워서 핸드폰과 TV만 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파라다이스에서 군생활을 무려 1말 직전까지 합니다. 자대 외치 받고 자대 생활 거의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1말까지 병원에서 있었던 거야. 이건 나중에 이제 부대로 돌아가도 약간 문제인 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 파라다이스도 잠시 저희 병원이 코로나 지정 병원이 되어 진짜 거동 불가한 환자 빼곤 전부 자대에서 병치레를 해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거의 상병 초까지 입원해야 했으나 아픈 손목을 부여잡고 결국
강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자네 그렇게 오게 되었고 제 밑에는 벌써 후임들이 하나 둘씩 생겨 있었습니다. 제가 되려 후임들의 눈치를 보는 이상한 현상까지 생겼으나 문제는 제 분대에는 아직도 제가 막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대나 중대급에는 후임이 있겠지만 정작 본인 부대에서는 본인이 막는 거지. 부조리 넘치는 저희 부대는 팔깁스에 팔걸이까지 한 제가 온갖 잡일을 똑같이 하였고 심지어 손목 회복 불가 판정받은 지는 이미 오래, 아니 수술 전부터 이미 다친 지 너무 오래돼요. 회복 불가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진료서에 군의관 나란히 찍힌 의무심 및 현부심 진행 요망까지 기재가 되어 있었으나 중대장은 내가 대충 알아봤는데 안 될 것 같아 라는 뉘앙스로 서류 준비해주고 절차 밟아주기가 귀찮았는지 현부심 진행을 유야무야 하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목이 병신이 되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니 제 일가를 따로 담당하시던 예비역 대령에게 갈굼은 있는 대로 먹었고 이로 인해 20명 남짓 되는 고참들도 천사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저를 병신 취급하여 슬금슬금 피하고 더 악독하고 악랄하게 편가르고 부조리를 시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대에 있는 고참들이나 후임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거의 6개월 이상을 병원에서 있다가 왔으니까 개꿀 빨다 왔다 이 생각을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완치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1, 2개월 정도 빨리 태어남으로써 이 손목 상태는 여전히 안 좋은 거지. 그리고 애초에 좋지도 않았고 결국 한 손으로 온갖 부조리를 전부 받아냄 플러스 판정관 병크로 인한 현역 입대 플러스 중대장의 현부심 사실상 철회 플러스 매일 일과 시간에 예비역 대령한테 되도하는 걸로 요 오지게 먹기 플러스 손목 고통, 이 5박자가 고루 갖춰지자 22년 인생 화 한번 제대로 내본 적이 없던 저였지만 빡이 칠 대로 친 저는 결국 어느 날 화장실에 짱박혀서 10분 동안 울고 이를 갈며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여기부터 무조건 박살낸다. 어떻게든 박살낼 거야.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 제가 박살내긴 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베이스가 있었는데 사회에 있을 때 법, 소송, 민원과 관련된 공부를 하였고 참고로 실전 경험이 있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의 지인분인 현역 사단장의 조언, 그리고 전두환 시절 수방사 헌병 장교를 했던 외삼촌님의 조언 등등 부대를 박살낼 계획을 조언과 각종 소송, 민원 접수 경험 등을 토대로 혼자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차곡차곡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D-30일 예비역 대령한테 욕은 욕대로 처먹으며 하루하루 인트라넷을 뒤져 저희 부대, 즉 수사대를 견제할 부대나 세력을 찾아냈고 그 결과 육군본부, 법무팀, 감찰팀, 국방부, 검찰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군사법원 등에 투서를 넣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면 저희 부대가 국방부 내 최대 규모의 수사부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투서나 신고로는 휴지 조각 밟히듯 묻힐 게 뻔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급 자체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견제하기 위해선 더 큰, 더 다양한 곳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D-27일 잘 시간, 쉴 시간을 아껴가며 투서와 민원 양식을 찾아냈고 거진 3장 분량의 내용을 빼곡히 적어내려갑니다. D-20 증거를 수집합니다. 부조리와 악행, 욕설 등을 수기로 시시각각 적어놓고 CCTV 앞으로 유도하는 등의 준비도 합니다. D-4일 투서와 민원 작성은 끝났고 최후로 어디 부족한 점이 없는지 수정을 반복합니다. 검토를 최대한 빡세게 한 거죠. 그리고 D-Day 일부러 금요일로 잡았습니다. 눈치채도 월요일날 눈치채서 수습할 여지나 시간을 최대한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연휴 때와 똑같은 일과가 될 뻔하였으나 오후, 즉 퇴근하기 거의 직전 시간인 대략 오후 5시 투서와 민원을 분배하여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고 나서 투서를 프린트에 건방 주머니에 고이 접어놓고 퇴근하기 바로 직전인 중대장님께 일부러 보여줬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보여준 의도는 이랬습니다. 제가 지금 핵 버튼 발사를 눌렀으니 중대장님만큼은 최대한 대비를 해서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십시오. 난 언질은 줬다. 알아서 네가 막아. 통수는 이미 쳤는데 막으라는 건가? 그래도 약간 일말의 어떤 연민이랄까? 중대장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알겠다고 하셨고 평소와 똑같이 전파상을 전파하시고 사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부대 내 간부 숙소로 퇴근
퇴근을 하셨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평소와 똑같은 주말 아침을 맞이하는 줄 알았으나 싸자막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던 절 중대장님이 사복으로 헐레벌떡 뛰어오셔서는 야, 자손아 나랑 지금 급히 어디 좀 가야 될 것 같다. 빨리 와봐 라고 하셨고 중대장님 차를 타고 그렇게 저희 부대 바로 앞에 있는 수사본부 건물 2층으로 올라갑니다. 한 걸음씩 걸으며 이윽고 앞에 서서 보인 팻말은 회의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계셨던 분은 저희 부대 인사실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령이야. 실장님이 보이자마자 중성 일병 효자손 됐다 앉아봐. 중대장은 잠깐 나가 있고. 솔직히 저는 혼나거나 욕먹거나 할 줄 알았는데 상황은 정확히 반대로 흘러갑니다. 커피 2잔을 타오시더니 여기 적힌 투서 내용 너가 적은 거 맞아? 그 내용 보니까 보태거나 거짓말한 건 아닌 것 같고 나한테 좀 알려줬으면 알아서 처리했을 텐데 어디에 넣은 거야? 여기하고 저기 다 넣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 한숨을 쉬시고는 그래 일단 알겠다 라고 하시며 어디 불편한 건 없냐 시작해서 여러 대화를 하고는 대략 20분이 지났을까요? 알았다 이제 가보고 월요일에 다시 보던가 하자. 그렇게 다다음날 월요일 또다시 평소처럼 일가가 시작되는 줄 알았으나 중대장님이 또 호출을 하시더군요. 야 너 잠깐 나랑 또 어디 좀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시어 이번에 가게 된 곳은 수사본부 건물 3층. 엊그저께는 2층 이번에 3층이야. 다음번에 4층. 뵙게 된 분은 수사팀에서 오신 수사팀장님이셨고 월요일 일과 시간 내내 3차례 정도 면담 과정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첩과 노트북에 싹 다 적어가시더니 다시 보게 될 거야. 일단 잘 쉬고 있어 라는 말씀과 함께 일과 시간이 끝나버렸고 평소와 같이 전파사항을 듣고 석식 먹고 핸드폰을 불출받았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켜서 보니 알림이 3개가 와있더군요. 내용인 즉슨 어디 수사팀장인데 땡땡일병 연락되나요? 본부 감찰단입니다. 어디 조사단 대위 누구누구입니다. 이 3개의 알림을 받고 3분 모두에게 전후 사정을 확실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고역이었던 게 다음날 또 다음날도 상담 면담 조사를 연이어 받게 되다 보니 좀 힘들긴 했습니다만 30일 전에 했던 다짐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모두 잘 받아냈습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화두에 오른 건 투서를 넣고 정확히 일주일 후인 금요일 특별 활동으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 고기를 먹으며 다들 축제 분위기였으나 장교 식탁에서 갑자기 침묵이 흐르더니 임무 대장님이 저를 장교 식탁으로 호출을 하시더군요. 중성 일병 효자손 그래 효자손 일병 내 옆에 앉아봐. 그래 관련인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라고 하셨고 이 말을 들은 저는 그냥 원리 원칙대로 처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대장님은 술을 한 잔 드시더니 알겠다 그만 가봐 라고 하셨고 그걸로 모든 건 종결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저와 같이 일가를 하던 예벽 대령은 인사 발령을 받고 타 부대로 날아가게 되었고 유야무야 흘러갔던 현부심 진행이 단 일주일 만에 심사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후 자대와 본부 심사를 다 통과하여 전역령이 떨어졌고 결국 저는 6개월의 스펙타클한 군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당연히 선임들의 부조리도 말끔히 사라졌고요. 전역 명령이 떨어진 날 행복한님과 중대장님이 수고했다고 시외로 나가 밥을 사주신 게 생각납니다. 누군가는 저를 패급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와서 하는 소리지만 충분히 유도리 있게 해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투서나 민원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제 행동이 제가 봐도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또 투서가 아니면은 일 처리가 너무 늦게 처리가 되는 것도 있고 뭐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좀 많다 보니 제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손목이 안 좋다 보니 2명의 일을 해야 했던 구무원님 그리고 병원 신세를 지다가 온 병사 때문에 조금씩 힘들어진 선임분들 별과 무궁화가 빽빽한 곳에서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셨던 중대장님 하루 수백 수천 명을 봐야 하는 판정관 인당 수십 명의 병간호를 해야 했던 군의관 분들 전역하고 시간이 지나서야 조금씩 이분들이 그때 당시 처해있던 입장이 헤아려지는 것 같더군요. 아무쪼록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되어서 저 같은 사례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병무청에서 잘 걸러져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했거나 입대를 하지 않았으면은 크게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에너지 소진하는 일이 없었을 거고 그래서 물론 정말 촘촘하게 병무청에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체계적으로 솔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그런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